안녕하세요. 조종상입니다. 지난주가 설이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띠해 첫 번째 조종상이 읽어주는 뉴스 6회차네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한테는 좀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요. 노동자, 농민들의 영원한 지표이셨던 백기환 선생님이 타계하셨습니다. 오늘 연결식이 있었고요. 백기환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산시의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9개 안건을 심의했는데요. 안원기 의원과 조동식 의원이 5분 발언을 해주셨는데, 안원기 의원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대해 실효성 있는 농업인 육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조동식 의원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또 서산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서산시의회는 17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은 물론 18만 서산시민과 212만 충남도민의 오랜 수건인 민항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미의 공항건설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사업은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막판에 기재부 심의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서산에 공항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다지 없어 보이는데요. 막대한 재정 손실이 불가피한 사업을 굳이 벌여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군산이나 청주나 김포나 이런데 공항을 가더라도 그렇게 멀지 않을 텐데 그 10분 거리에 공항이 오면 좋긴 할 테지만 그렇게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당해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 돈이 아니고 나라 돈이니까 막 갖다 쓰자라는 발상이 아니면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산시의회는 오늘이죠. 오늘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남도는 15일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극화 해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30날 전국 최초로 제정한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총 3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환영하는 평가를 하면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최근 양극화를 가장 극심화시켰었던 코로나 양극화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것은 양승조 도지사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는 차원으로 읽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IP 나래 지원 사업과 IP 바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IP는 지적재산권 약자죠. 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충남 서부 지식재산지원센터를 통해 모집하게 됩니다.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서산은 2억 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을 텐데요. 서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어제 대표 이침식을 가졌습니다. 이명수 대표가 이임하시고 대한적십자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이경옥 회장님이
새로운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역사회를 위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문화원은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시작에 앞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산문화원에서 직무 보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에 132명의 어르신들이 서산시 관내 복지시설과 문화재 사찰, 공공놀이터, 유아동 관련 기관 등 102곳에 활동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공익형 사업에서 실내 활동보다는 주로 실외 활동인 놀이마당 안전지킴이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고, 공공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오염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전래놀이 전수활동 등을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고장의 전통이나 전래놀이 이런 것들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보건소가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이 불가한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신청을 연중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 보건소는 지난해 8월부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데요.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등록 가능하고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가능하다고 하고요. 언제든 등록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하다고 하고 200명 이상이 신청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치매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해 만 60세 이상의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설날 서산에서 제일 오지인 곳을 조용히 걷고 싶어 수행하는 직원 하나 없이, 물론 우도가 제일 오신가 보죠? 네, 우도에도 사전 연락 없이 다녀왔던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요. 그 소식이 서산포스트에 기사화되어 올라왔습니다. 이런 소탈한 행보 참 좋습니다. 근데 사진 보니까 맹정호 시장님 뒷모습이 올라왔던데 그건 누가 한 겁니까? 혼자 가신 거 맞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설명절 전 서산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순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 청사모라고 하죠. 함께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한껏 들떠있는 청소년이 하나 있는데요. 틈만 나면 나가서 그 마라탕 그거 자꾸 먹고 오는데, 저 또한 저희 집 청소년 일탈행위를 잘 감시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수막 및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일정 시간 자동 전화를 걸어 위반 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게 되어 다른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당사자가 해당 번호를 스팸 등록하면 또 다른 전화 번호가 뜨게 해서 전화가 간다고 하네요. 참신한 것 같은데, 불법 광고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화번호를 안 줬겠어요. 아무튼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3명의 방역 인력을 선발했고 5월 12일까지 서산시 관내 행정 건물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완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으며 종교 활동도 좌석수 30% 이내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집합이 금지됐었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한 실당 최대 4명으로 제한되고 전자출입 명부 필수 사용 등 정부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밤 10시까지만요.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되 직계 가족 모임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경기 개최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상수도 요금부터 해서 30% 감면한다고 합니다. 감면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 관내 상수도를 사용하는 노인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21개 생활시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인한 건물주가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관련 증빙자를 갖춰 서산시 세무과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하고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231필지를 선정해서 조사 중이고 올해 우선 401필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형질 변경되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시민들에게 감사합니다.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 연월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노후 소화기는 교체 폐기한다고 전했습니다. 노후 소화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소방서는 전기 화재 및 가스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으로 한부모 가정에 화재 안전시설을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라면 형제 화재 사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85세대에 85세를 선정해서 2월 한 달간 가스 타이머 콕하고 스마트 소화 패치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가스 타이머 콕은 일정 시간 지나면 밸브가 차단되는 거고요. 스마트 소화 패치는 100도 이상 온도를 감지하면 지가 뭔가 약재가 자동으로 방출돼서 끄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소방서는 관내 전통시장 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로 지정해 상인 중심의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서산시청과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나 사전 위험 요소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보완키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오는 3월 3일까지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위원들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사업 제안, 주민 참여 예산 반영 사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모집 인원은 공개 모집 14명, 분야별 추천 6명으로 총 20명입니다. 위촉 기간은 2년이며 만 19세 이상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 참여 예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이라 시민들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 실험으로서 되게 좋은 제도거든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18일 중앙현관에서 출근하는 전 직원들에게 격려의 의미로 꽃 화분을 전달하는 희망 화분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화훼농가 상인들을 돕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문화재단은 서산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산지역 청소년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문화재단은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도 업무 협약을 맺고 가족관계 증진과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함께 개발 추진하고 서산 해미읍성축제와 안견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어린이도서관은 오는 24일부터 2021년 상반기 독서교실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유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어린이 발레 피트니스, 창의 융합 사이언스, 펀펀 퀴즈 영어, 주산 수리샘 등 총 9개 과정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과목별 8명씩 총 72명을 모집하여 3월 16일부터 12주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슬슬 정리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아이들 집에만 있으면 부모님들 답답하시죠. 애들 이런 프로그램 생겨서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산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지규옥 서예 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붓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지규옥 작가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서예 작품 3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하니 많이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을 위해 2021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2세에서부터 64세까지 장애인이며 1인당 월 8만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 비용을 8개월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올해 수소 전기자동차 25대를 구매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간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하는데요. 25대 중 22대는 일반 개인과 법인에 지원하고 3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 우선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차종은 넥소인데요. 3,2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차값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의무 운행 기간이 2년이라서 이거는 준수해야 된다고 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1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 중에 노후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들,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한 1에서 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입니다. 선정된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 측정 결과 등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3월 19일까지 농립어업 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접수합니다. 이 사업은 농립어업인 경쟁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경영지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립어업인, 농립어업단체, 농립어업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 내에서 개인에게는 최대 1억 원, 법인에게는 최대 2억 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게 됩니다. 서산시가 17일부터 관내 사과, 배 등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이 잎, 꽃,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말라 죽어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요. 전파 속도가 엄청 빨라서 방제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시는 1천만 원어치의 방제 약제를 구매해서 관내 109개 농가에 무상 공급한다고 합니다. 500평당 1kg 한 봉지씩 지급하며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충서 원예농협에서 배부합니다. 다음입니다. 서산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지났네요. 네. 농업인 상설교육 감자과정을 네이버 밴드 앱을 활용해 비대면 실시간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네. 지난 1월 실시한 1차 농업인 실용교육에 500명가량이 참여하면서 되게 높은 호응을 보여주셨었는데요. 이 호응을 힘입어 다시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했는데요. 실시간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상호 의견 교환도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녹화하는 현재 이미 끝났을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의 교육 진행은 여러모로 좋은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복지재단은 2021년 설 명절 생필품 지원을 시작으로 서산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저귀 지원 사업, 밑반찬 지원 사업, 여성 위생용품 지원 사업,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단에 기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복지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벌였었는데요. 총 18억 6천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했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모금했다고 하네요. 충청남도 전체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인구로 따지자면 천안, 아산 다음에 세 번째인데 천안이나 아산 둘 중에 하나 제낀 모양이죠. 서산 시민들 대단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보건소가 구강 건강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 틀니, 보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시는 의치보철 시술과 함께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고 하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서산시 건강증진과에서 받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인 어린이집에서 지역 보육원에 전달해달라며 성금 110만 1610원을 기탁했다고 합니다. 기탁된 성금은 원아들이 가정에서의 기본 생활 습관 지키기, 부모님 심부름하기, 착한 일 하기 등을 통해 받은 용돈으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예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예쁘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소띠해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상의 읽어주는 서산뉴스
6회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